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서울 지방에는 오늘 아주 햇빛이 쨍쨍 났습니다. 장마권에서 또 이렇게 날씨가 맑으니까 아주 기분이 상쾌합니다. 충청도 부여 그쪽으로 해서 군산 전라도 있는 쪽으로 저기 비가 많이 와서 마을이 물에 홍수에 물에 채워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대피를 해서 대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네요. 근데 또 비가 그래도 아직도 100여 미리가 더 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장마를 잘 넘겼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 장마가 그렇게 많이 지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서민들이죠.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라든가 또는 서민들, 그 반지하실에서 그 빌라나 연립에 지하실 사시는 분들, 저지대에 사시게 되면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지하실에 물이 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가진 자 있는 사람들이야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걱정을 많이 하죠. 하여튼 장마가 좀 더 큰 피해 주지 없이 조용히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정치권 보시죠. 계속 여당의 대표로 나온 사람들 어젠 토론회도 하던데 그냥 서로 상대적으로 그냥 씹고 갈고 그렇게 합니다. 좀 정책적인 대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적인 대결. 여하튼 누가 대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경륜이 있고 완전히 탄탄 보수를 지킬 사람,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좌파 있는 사람들이나 운동권들하고 좀 가까이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힘의 여당에 대표 되면 패가 또 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밀어냈으면 좋겠어요. 아주 탄탄하게 보수 우파를 지키는 사람이, 그리고 경륜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표가 돼서 당을 잘 끌고 나가면서 야당의 잘못하고 하는 이 요즘에 하는 특검 문제, 탄핵 문제, 이런 문제 나오는 거 있는 거 아주 조목조목 긁어 좀 비판을 좀 해서 국민들에게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해서 국민들이 좀 현실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에 하는 거 보면요, 국민 세금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생이나 국가의 문제, 기업들에 대한 문제, 일자리 문제, 안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모르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정쟁에 일삼습니다.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또 사퇴를 하더니 또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그러대요. 아이고 참.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요, 법적인 일을 다 끝내고 정치로는 또 모르겠어요. 지금 정치하는 거는요, 국회 배지를 이용한 방탄에 의해서 국회의원 하는 거, 당대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거지반 다 할 겁니다. 좌파들은 빼놓고요.
오늘 방송은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나토 회의가 지금 그 워싱턴에서 열리잖아요. 거기에 나토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참가를 하는데요. 가시는 길에 하와이를 들리셨습니다. 하와이 들리셨는데 하와이 갔을 적에 김건희 여사가 이승만 대통령이 설립한 한인 기독교회, 한인 기독교회라고 하와이 그 오래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 계실 적에 그 설립해서 다니던 교회, 그 교회를 거기를 방문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참 정말 이승만 대통령 하니까 마음이 참 찡하고, 참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그 당시에 뭐 좌우가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그 좌파들 공산당이 더 설치던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를 갖다가 건국을 하고, 이 나라를 남한만이라도 나라를 세우고 독립을 해서 지금 이만큼 나라가 발전돼서 지금 젊은 사람들 얼마나 요즘에 잘 먹고 잘 삽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말이죠. 저 북한을 생각해봐요. 북한, 이 좌파 종북 세력들, 북한 저 지금 살고 있는 걸 얘기 좀 들어보라고요. 거기 뉴스 보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10만가량 되는 중국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 북한의 노동자들 전부 다 북한으로 다 돌려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북한이 러시아 푸틴하고 그 서로 무슨 조약을 맺고 뭐 무기를 주고 뭐하고 그렇게 하니까 중국에서 괘씸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명이 다 북한으로 돌려보내게 되면 김정은이 돈줄이 아주 마르는 거죠. 기름종이가 말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도 또 미사일 계속 연습하고 뻥뻥 쏘고 그렇게 개발하고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입니다. 여하튼지 이승만 대통령 거기를 방문하신, 그 교회를 방문하신 김건희 여사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승만 대통령 설립 하와이 한인 기독교회 방문을 하셨다. 그러시면서 잊혀진 위협 재조명돼야. 보통 우리 우파 보수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잊은 건 아니죠. 아마 좌파나 저 종북 세력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정말 이름도 떠올리기가 싫어할 겁니다. 그네들은 나라가 북한 쪽으로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칩니다. 독립운동의 산실, 교회 둘러보고 기도, 하와이 동포, 한미 동맹 가교 역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국 하와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는 9일 오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설립하고 독립운동의 산실로 통하는 한인 기독교회를 방문했다. 한인 기독교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족 선각자들이 국권 회복 위한 독립운동을 전개한 성지로 올해 초 영화 건국전쟁 상영 계기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로 설립 106주년을 맞는 한인 기독교회는 교인들 중 12명이 독립유공자로 추서됐을 정도로 독립운동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립운동에 대한 교회의 기여를 인정받아 지난해 국가보훈부가 독립운동 사적지 동판을 설치한 바가 있다.
김여사는 먼저 1938년 광화문 모양을 본따 현 위치에 신축한 교회 외관을 둘러봤다. 작년에 설치된 국가보훈부 독립운동 사적지 동판과 1985년 교인들이 건립한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보며 하와이 한인들의 독립운동과 한인 기독교의 역사를 청취했다. 김건희 여사는 이후 한인 기독교회 내 전시관인 독립기념관과 교회 예배당 내부를 돌아보며 100년 전부터 있던 다양한 사료를 살펴봤다. 김 여사는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며 기도했을 한인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머나먼 타지에서 이토록 애쓰셨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잊혀진 위협이 재조명되길 바란다고 하셨다. 김 여사는 이곳의 역사가 미주 한인 이민 역사이자 독립운동의 역사 그 자체라며 조국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하와이 동포들이 120여 년간 하와이와 미국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도 활약하며 한미 동맹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재호 한인 기독교회 담임 목사는 김 여사의 방문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즉석에서 설교와 기도로 조국이 계속 발전해 번영하고 대통령 내외분이 큰 지혜를 가지며 이번 방미 일정 중 안전하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에 김 여사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니 매우 뜻깊었다며 하와이 동포분들과 교감하게 돼 기쁘다고 언급했다. 말씀을 하셨다. 하와이 독립운동 기회 참 지금 현재 이 동상이 한인교회 앞에 한인 교인들이 세운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광화문에 있던 동상은 그때 4.19 일어날 때 그걸 다 철거해버렸죠. 밧줄을 뭐가다 끌고 다니는 놈들이 있었더니 그 뭐 좌파도 그때 개입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역사를 헌시자까지 버리는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잘 존중하고 역사를 잘 살펴보는 사람들이 미래에도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 후손에게 또 세계에 많이 남겨주고 알릴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이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리지 않고 이 나라를 개발하고 발전시킨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않는 민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본인들이 이념의 정치에 빠져서 흔들리지 말고 이 나라 고유한 역사, 산 역사는 그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기리고 보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여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이 나라는 100% 빨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세계 거지 국가, 양아치 국가가 된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북한을 돌아보세요. 북한. 여러분 북한 보고 나만 얘기를 해요. 북한 보고 정치권들 그 무슨 그 이념에 젖어가지고 북한 추종하는 세력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건 한국에 살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국에서 뭐 해놓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을 건국하고 한국을 이렇게 발전시킨 것은 우파 정치인들이 해놓은 겁니다.
보수 정치인들이 해놓은 겁니다. 좌파에 있던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해놓은 거 뭐가 있어요? 해놓은 건 뭐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봐요. 나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은 반드시 세워서 우리 후손과 한국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그 의미와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님께서 하와이를 들르셨다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 설립한 한인 기독교에 가셔서 예배도 보시고 목사님의 설교도 들으시고 또 이렇게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던 그런 모습들을 둘러보시는 걸 보면서 나는 전에 다른 대통령 부인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다른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우다 시잡냐고 대통령 전용기를 끌고 인도 타지마을 갔지 않았습니까? 그게 4억이나 들어갔대요. 근데 그거 특검 왜 안 해요? 그거 왜 조사 안 해? 그래 놓고 김건희 여사 그 가짜 같은 목사, 그 좌파 목사, 그 저 날라리 못할 목사 최재형 목사인가 뭔가, 난 저런 사람 보고 교회 못 가요. 그런 목사가 완전히 작전한 거 아닙니까?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그 300만 원 파우치, 아마 김건희 여사는 그 백 그냥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아유 내가 그냥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냥 아버지 핑계대고 아버지 팔고 오는 바람에 만나왔다. 내가 돈 300만 원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흉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하냐고. 그냥 아마 정말 꿈속에 보일까 봐 걱정할 거예요 아마요. 어떤 김건희 여사님의 하와이 방문해서 이승만 대통령 그 한인 기독교를 방문하시고 이승만 대통령의 발자취를 둘러보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하여튼 나토 회의에 참석하셔다 무사히 회의를 잘 마치시고 건강하게 귀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저녁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